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네. 자, 세 번째 하시니까 더 잘하시네요. 점점 잘하고 있나요? 점점 익숙해지시다. 네. 여기 저 출연하시는 선생님들이 네. 되게 그냥 평상복 입고 많이 하시는데 네. 선생님은 지금 병원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병원을 마크가. 저희가 이대 마크 최근에 있는 네. 마크를 바꿨습니다. 네. 디자인도 바꾸고 새로운 마음으로. EUMC. 그래서 좀 이렇게 봐주시라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 목동 말고 저 마곡 네, 서울병원. 김포공항 근처에 이대 네. 서울병원 새로 네네. 만들었잖아요. 마곡에 지금 이제 엠벨리, 마곡밸리라고 이런 그 실리콘밸리처럼 그런 바이오 벤처와 대학과 연구소가 이렇게. 그렇게 들어가 근사한데 네. 거기서는 글로는 출근 안 하세요? 저 이제 지금은 사실 양쪽 병원에 아, 진료를 왔다 좀 갔다.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교차 진료라고 합니다. 10개라도 사실 요즘 바쁩니다. 네. 그래서 방송도 한번 펑크 내고 너무 죄송합니다. 네. 펑크 저희 녹화 일정 잡았다가 한번 네, 변경이 네, 변경. 네. 펑크는 뭐. 감사합니다. 그 뇌전증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두 편의 긴 방송을 이미 찍었는데 네. 지난번에 이제 바빠가지고 시간 없어서 못했던 질문 하나가 있는데 네. 대마 오일 관련해 가지고 네. 네. 맞아요. 이게 엄청 뇌전증에 이슈였잖아요. 뭔가 도움이 된다, 뭐 허가를 하니 뭐 국내 네. 수입 어쩌고 뭐 네. 대마 오일이 진짜 효과가 있습니까? 그 이제 대마초 그 성분 중에 카나비디올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네. 그게 항경련 효과가 있어서 자, 일부 국가에서는 뭐 뇌전증이라든지 뇌종양이라든지 뭐 이런 아주 잘 듣지 않는 통증이라든지 네. 이런데 그 약으로 대마를 쓰고 있는 국가들도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뭐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네. 그 경련이 잘 조절되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이제 그 부모님이 그 대마를 이렇게 밀수하셨다가 뭐 이렇게 네. 감옥에 가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약이 필요하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환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 그 상정을 해가지고 통과가 됐죠. 네, 네. 맞아요. 또 이제 수입이 되기 시작한 겁니까? 네, 지난해 11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그러면은 대마 지금 그 대마 오일이라는 거는 뭐 어디 아무 약국에서나 뭐 팔고 이러진 않을 것 같고 네. 뭐 처방전이 필요한 겁니까? 그렇죠. 음. 우리나라에는 사실 그 모든 뇌전증 환자분들한테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직은 그 대마 일부 사용 환자? 허용이 아주 난치성 소아 뇌전증, 드라베 증후군이나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 같이 이렇게 어떤 일부. 약에도 잘 듣지 않으면서 경련이 굉장히 심한 그런 그 일부 뇌전증에만 네. 처방이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 그 전문가의 진단서랑 처방전을 가지고 한국 희귀 필수 의약품 센터에 가시면 이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처방전 뭐 진단서도 필요하지만 그 희귀 그 무슨 정부기관 네. 네. 거기에만 딱 있군요. 네. 거기에서 혹시 누가 악용할까봐 그런가 보네요. 그렇죠. 이거 약. 아직은 네. 대마 성분이기 때문에 음. 이게 그리고 사실은 국내 그 임상 시험을 통한 데이터가 있지는 않아서 약간 특이하게 네. 들어온 케이스라서. 네. 네. 자, 저희 이양훈 교수님 모시고 뇌전증 얘기 많이 했는데 네.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신경과 선생님 오랜만에 오셨기 때문에 그동안 쌓여있던 관련 질문 조금 해결해 보겠습니다. 건강에 대해 물어봐 주세요. 줄여서 건물주. 네. 선생님은 건물 같은 건 없으시죠? 저는 네. 네. 안타깝게도 네, 없습니다 아직. 알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즐겁게 듣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합니다. 제가 종종 겪는 증상인데요.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미미한 두통과 함께 온몸이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야가 흔들리는 느낌이 납니다. 마치 제가 고개를 도리도리 하듯이 시야가 좌우로 흔들려서 집중에 방해가 되고 자세를 크게 바꿔주거나 몸을 크게 움직여야 원래대로 돌아오더라고요.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자주 겪는 증상인데 왜 그럴까요? 혹시 영양제 같은 해결책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네.
써니나 저나 이게 지금 저분께 여쭤봐야 되는 질문인지를 몰라요. 하지만 뭔가, 대개 의사들이나 이런 의대생들이나 네. 정말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상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한테 물어봐요. 내과 의사 아니면 신경과 의사. 네. 여기 신경과 계시니까 뭐 네. 여쭤봐야겠네요. 사실 이게-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때문에 네. 신경과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물어보신 게 맞습니다. 맞아요. 이거 네, 신경과. 저희도 네, 네. 어지러움증 환자분들을 많이 봅니다. 이분은- 어지러움증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게 이제 빙글빙글 도는 게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흔들흔들하면서 눈이 흔들리고 시야가 흐려지고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대개는 이제 저희가 빙글빙글 도는 거는 되게 급성, 갑자기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쪽은 이제 이석증 같은 급성 어지러움증을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눈이 흔들리고 시야가 뭐 흐려지고 뭐 흔들리는 요런 것들은 전정신경이라고 귀 안에 속귀에 보면은 균형 잡아주는 그 전정신경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 그 기능이 좀 약하실 때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의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시게 되죠. 아, 이거를 이비인후과 쪽으로 이비인후과랑 신경과에서 같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청각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귀에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도 이런 이제 어지러움증이 올 수가 있는데 그 청신경 이런 그 속귀의 청신경 또 전정신경 이쪽은 또 뇌랑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드물게 뇌질환에서도 이런 어지러움을 호소하실 수가 있어서 감별이 굉장히 그럼 중요합니다. 이분은 신경과에 가봐야 됩니까? 네, 별 오시- 크게 불편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러시거나 안 그러셨는데 또는 이제 너무 반복적으로 증상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전문가의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죠. 의외로 또 흔하지는 않지만 뇌질환 뭐 예를 들면 뭐 청신경이나 그 뇌 연결된 이제 부위에 되게 드물지만 이제 무서운 병 뇌종양이나 얘기하시는 뭐 거죠? 그런 네.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수는 네. 있겠죠. 또 연세 드신 네. 분이 갑자기 어지럽다. 그러면은 뇌졸중 이런 것도 감별이 필요합니다. 네, 네. 네. 영양제 같은 해결책은 아마 없을 것 같고 한번 오셔서 혹시 네, 큰 병이 아닌지 확인 좀 확인을 해보시고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큰 병 아니면 뭔가 또 조금 가벼운 질환 네, 근데 만성 피로나 뭐 노화 이런 경우에도 어지럼증이 많이 올 수 있죠. 네. 노화요? 좀 슬프네요. 이분은 굉장히 저 어지러우시다. 요새 좀 제가 좀 그런데 아, 네. 젊었을 때보다 좀 어지러우시죠? 술 마신 다음 날 이럴 때. 아니 술 안 마신 날도 어지러워. 그래요? 네. 하여튼 그렇게 심각한 병이 아닐 경우에는 뭔가 약간 또 약 같은 거 주시고 그러겠죠. 이런 분이 가시면. 그쵸?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가보죠. 호야님이 주신 질문 한번 볼까요? 어지럼증 때문에 조금 신경이 쓰여서 질문 보내보는데요. 지금은 괜찮은데 몇 달 전부터 잠을 자는데 어지러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지러울 때는 보통 그 자리에 앉거나 누우라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저는 누워있는데도 어지럽더라고요. 그게 너무 이상합니다. 자면서 자세를 바꾸거나 잠자는 위치를 바꿀 때 고개를 획 돌릴 때 몸이 살짝 붕 뜨는 느낌이 들면서 어지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지할 수 있을 만큼 증상이 느껴졌는데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 그래도 가끔 잠을 자다가 어지러운 증상을 느끼곤 하는데요. 이런 증상은 왜 생기는 걸까요? 어쩐지 이석증 초기 증상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혹시 신경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알림이랑 조금 비슷한 질문 같은데요. 조금 비슷하죠. 네. 호야님이 이석증 초기 증상이 아닐까 싶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분은 우리 깜신이 이석증 얘기하는 걸 들으신 거야. 네, 조금 아시는 분이에요. 네, 들어보니까 이거 내 얘기 같은데라고 지금 생각하신 건데, 네. 우리 저 향기로운 구름님이 들으시기에는 어떠십니까? 그 속기에 이제 균형 잡아주는 신경 말씀드렸는데요. 전정 신경이 있고 그 옆에 보면은 또 이제 세 개의 고리가 방향이 다른 고리가 있는 반고리관이 있거든요. 세 반고리관. 거기에는 이제 이석이라고 아주 미세한 돌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몸의 이제 위치 변화 또는 뭐 균형을 이제 그런 그 위치 변화나 회전 같은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꼭 앉아 있는 자세가 아니더라도 누워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고개를 확 돌릴 때, 몸을 이제 돌아 놓을 때, 요럴 때, 네. 그런 생길 수가 있죠.
그럼 이분은 이석증이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 돌아 누울 때 이런 체위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에는 이석증 그건 갑자기 별다른 원인이 없이도 갑자기 생길 수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뭐 이제 이렇게 외상 후에 좀 일시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이분도 그러면 좀 이분도 걱정되시면 네, 계속 증상이 있거나 또 반복될 수 있어요. 이런 게 그런 경우에는 진찰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런 분이 병원에 가면 네. 바로 막 MRI 찍고 이러진 않을 거 그렇지는 아닙니까? 않죠. 대부분 저희가 이제 진찰을 통해서 또는 그 어지러움증의 특성을 아까처럼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타입인지 어떨 때 유발되는지 이런 거를 자세히 여쭤보고 이렇게 뭐 이석증이라고 생각될 때는 이제 검사할 때 안진을 관찰한다든지 뭐 실제로 그 머리를 회전시켜서 그 어지러움증을 유발해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얘기는 우리 네, 이비인후과 교수님 자주 나오는 네네네 있거든요. 그분이 그 더 잘 양반이 아실 맨날 것 얘기했어요.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훈련을 통해서 네, 네, 전정 재활 치료나 뭐 이런 네. 훈련을 통해서 또 치료하실 수도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호야님 뭐 답답하시겠지만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는 거 일단 말고는 한번 답이 네, 없고요.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머리 아프고 어지럽다고 병원에만 가면 무조건 MRI 찍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네. 않고요. 네. 전문가들이 이렇게 좀 뭐 만져도 보고 얘기도 들어보고 네. 이것저것 하는 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으니까 네. 일단 한번 가보시라고. 반대로 나는 MRI가 찍고 싶어서 왔는데 괜찮다고. 그러신 아, 분들 찍으셔도 요새 또 된다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네. 찍고 싶다고 얘기하면 그럼 찍게 해줍니다. 그래요? 웬만하면은. 그 아닌가? MRI 요즘 그 건강보험 이런 이슈가 있긴 지하철에 하겠네요. 막 선전 나오더라고요. 음. 빨리 가서 MRI 찍으시라고 노래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아직은 그 MRI가 전체 다 보험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아주 그 적용할 네. 수 있는 예들을 구체적으로 정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찍어야 네. 하는 상황에서 찍으면 비용 크게 안 들고 건강보험이 되니까 써니처럼 필요 원하신다 없는데 이런 거. 굳이 난 찍고 싶어요 이러면 돈 많이 네. 내고 찍으면 되는 거고. 네. 철권님이라는 분이 보내신 질문이 있는데요. 뇌출혈로 수술을 한 이후에 뇌전증을 20년 정도 앓고 있는 50대입니다. 뇌전증 약을 하루에 2번 복용하고 있는데요. 약을 복용해도 가끔씩 발작을 합니다. 원래 약을 복용해도 발작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자다가 발작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뇌전증 환자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는데 네. 네, 그분은 지난번에 뇌출혈이 있으셨기 때문에 네. 그 어느 부위인지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아마 이제 뇌에 상처가 남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그 상처가 있는 조직에서 그 비정상적인 경련파가 발생해서 이제 증상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하게 약을 어떻게 조절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렇게 충분한 용량으로 또 하나가 안 들으면은 뭐 2가지를 써본다든지 바꿔도 보고 새로 나온 이제 약들도 충분히 써보신 다음에 그래도 약물의 완전한 치료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혹시 병소가 위치가 어디인지 를 보고 수술적으로 이제 그 상처를 제거해 주는 게 도움이 될지 뇌전증의 병소를 제거하는 게 해당이 되실지 그런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약을 이제 복용해도 네. 발작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이거는 뭐 네네네. 많이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네. 30%의 조절하면 그 약물 불응성 좋아질 수도 뇌전증, 있고 난치성 네. 뇌전증에 해당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밤에 자다가 발작하는 경우가 흔히 있나요? 밤에 그 밤에 경련파가 좀 많이 나오거나 밤에 심지어는 밤에만 경련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전두엽 쪽에 병변이 있으시다 그러면 전두엽에서 생기는 경련들이 그렇게 밤에 많이 생기고 밤에 이제 대발작을 많이 하신다든지 그런 특징이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 음식은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네. 음식보다는 이제 같이 드시는 약 같은 거를 좀 조심하셔야 되고 시간 맞춰서 약을 잘 드시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밤에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 술을
안 드시는 거 뭐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뇌전증으로 이 약을 계속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거 중요할 것 같아요. 뭔가 다른 뭐 정형외과나 뭐 다른 문제가 아. 생겨서 네. 병원에 갔을 때 네. 내가 이런 약을 먹고 있다는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꼭 거예요. 하시는 게 이걸 좋고. 안 하면 오히려 네. 진짜 어떤 약을 어떻게 드시고 계시다는 것도 본인이 알고 계신 게 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뇌전증으로 약을 먹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네. 무슨 약을 무슨 약을 몇 드시는지. 밀리그램을 하루 몇 네네. 번 먹는다. 그 정도는 이걸 알고 알고 계시는 계셔야 게 네. 그거를 의사한테 꼭 얘기를 네. 해야 되는 거고. 네. 모데오신 근데 만약에 사진 찍어서 갖고 다니는 아예 그냥 거 처방전을 보여주셔도 사진 가지고 찍으면 다니시죠. 몰라요. 약 그림 봐서는 아니, 아니, 모르고. 처방전, 아, 처방전 처방전 사진. 사진. 네. 그거는 그런 말이 거 되죠. 요즘 보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리고 계시죠. 네. 그렇게 했는데 의외로 또 신경과 또 약이나 이런 거를 다른 과 의사들은 잘 모를 수도 있걸라. 아. 네. 그래서 네. 무슨 다른 과에 갔는데 잘 모른다고 하면은 그러면 신경과 의사한테 또 다시 물어봐서 다시 이렇게, 여쭤보실 수도 있죠. 이렇게 할 수도 네. 있고 네. 그런 것도 뭐 수술하시거나 이럴 때 저희한테 많이 의뢰하시거든요. 네. 무슨 수술을 받더라도 다 어떤 얘기해야 수술을 되는 하시더라도 이제 일단은 이제 공복에 거죠. 그 그러네요. 공복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복 그러게 금식하라 그랬는데 금식 그렇죠. 금식. 내가 약을 먹어야 될 때 약 먹어야 되는 걸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 예를 들면 내시경 이런 거 하실 때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내시경 하는 시간이 아주 이른 아침이 아니면은 그냥 아주 소량의 물과 함께 약 드시도록 그렇게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수술이 좀 커서 전신 마취하셔야 네. 되고 또 뭐 위장 수술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또 금식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주사 제제가 가능하면 주사로 일시적으로 쓰신다든지 저 네, 내용까지는 몰라도 돼요. 그런 의뢰를 병원에 하셔야 됩니다. 네, 수술 의뢰를 받으러 입원하시면 네. 다 이렇게 다 알아서. 신경과에 네. 컨설트 나가고 네. 네, 다 답변 이렇게 그렇죠.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약을 먹고 있다고 그 얘기만 의사한테 하면 돼요. 말씀하시면 네. 되죠. 네. 그러면 그 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켈리님이 긴 질문 보내셨는데 다 읽긴 너무 길고요. 48개월 된 뇌성마비 남아를 키우고 있는데 꾸준히 이제 재활 치료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6개월에 한 번 정도 피 검사 엑스레이를 하는데 칼륨 수치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2번 정도 너무 높게 나왔다. 아이는 92cm 10kg이라서 어리고 저체중이다. 그다음에 연하곤란이 있어서 아직도 이유식 비슷한 그런 진밥을 먹고 우유, 빵, 바나나, 고구마 이런 거 조금 먹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먹는 거가 콜레스테롤 수치랑 연관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요거는 소아과에 물어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혹시 아주 조언 기초적인 말씀만 드리면 칼륨 수치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혈액 뽑을 때 좀 오래됐거나 이렇게 조금 어렵게 뽑았을 경우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재검해서 이상이 없으시면 괜찮으시고요. 콜레스테롤 같은 거는 음식이랑 이제 상관이 있죠. 그런데 그 콜레스테롤 중에도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 좀 보호적인 게 있는 HDL 콜레스테롤도 있고 이제 또 동맥경화증의 원인이 되는 LDL 그런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근데 이게 아주 성인이나 노령이 아닌 경우에는 또 아이들은 그 성장에 이 콜레스테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올라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끔은 또 콜레스테롤 높은 거는 먹이면 안 되냐 뭐 이런 것도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대부분 이제 그 나쁜 콜레스테롤을 올려주는 그런 뭐 포화지방산이 많은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 이제 필수적인 그런 영양소로서 섭취하는 건 좀 골고루 하는 게 좋거든요. 네. 큰 병원에서 검사를 해야 하냐고 물으셨는데 아직까지는 그럼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저체중이라 먼저 더 늘지 않는다든지 그럴 때 영양 상담을 받으신다든지 너무 비만인 경우 그런 때는 또 조금 이제 상담을 받을 수 수치 자체보다는 오히려 애가 잘 크는지에 그렇죠. 관한 네. 영양 상담이 필요하겠다. 네네. 네. 우리 켈리님이 유튜브 잘 보고 계시다면서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한 크루님들 모습과 매우 달라서 어색했다고. 상상 속 그. 그러면서 JYP님과 표정을 써니님. 보고 저분이 JYP겠구나라는
매치가 됐네요. 네. 네. 그리고 써니님은 아무래도 리액션 학원 다니시는데 저도 그 학원 알려주세요. 네. 같이 다니게요. 이런. 오세요. 자, 오늘 이대 목동병원 신경과의 이향훈 교수님, 네, 유튜브 스타를 꿈꾸시는 오늘 네. 데뷔를 일단 하셨습니다. 아, 데뷔는 네. 했고 굉장히 재미있네요. 재밌죠, 그죠? 네. 종종 불러주시면 네. 네. 저희야 뭐. 네. 저희야 뭐 언제든지 아, 네, 네,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색하셨을 텐데 열심히 아, 해주셔서 재밌게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뭐 네. 긴장감 없이 네,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조만간 다시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